아닌데 그지? 자, 88번 보겠습니다. 그 수투의 전체 단원을 생각해 보면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수투의 첫 번째 단원이 우리 앞서서 다뤘던 게 극한이지, 그지? 그 다음이 여기 미분, 그 다음 마지막에 적분이란 말이야. 미분의 목표가 뭘까? 그냥 미분하는 거야 뭐 금방금방 하는데 미분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많이 됐었어? 생각해봐. 미분의 활용 단원으로 들어가 보면 접선도 구해보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려보고 접선 기울기 찾을 때 미분 이용하잖아.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극대극소 이런 것도 찾아보고 그걸 모조리 종합해서 뭘 하냐면 3차함수 4차함수를 그려본단 말이야. 근데 그리는 데서 끝났니? 그 다음이 뭐냐면 방정식 풀고 부등식 풀 때 그래프를 이용한단 말이지. 거기에 이제 최종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로 그려지고 어떻게 해석할 건지의 미분을 활용하는 정도거든. 알겠지? 그래서 얘가 어떤 함수인지 유추하는 게 목표라고 봐도 괜찮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보자. 자, 88번. fx가 다항함수니까 얘가 n차 다항함수 정도로 가정하고 시작을 하면 되겠고, 그러면 첫 번째 x를 무한대로 보내는데 분모에 x의 m 자연수니까 거듭 제곱이 있어요. 분자에 fx가 올라가 있는데 극한값이 1이래. 뭐야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차수, 개수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밑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내용에서는 결론은 fx가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된다는 얘기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면서 차수가 몇 차? 그래서 x의 m제곱으로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뒤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그래서 1번이라고 적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적을게요. 여기가 1번 극한식이라고 할게. 그 옆에 있는 걸 2번 극한식, 그 아래쪽에 있는 거 3번, 4번 극한식, 이렇게 해서 각각에서 얻어낼 수 있는 단서들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2번 쳐다봅시다. 도함수입니다. 그죠? 그러면 조금 전에 fx는 x의 m제곱이었으니까 f'x는 m 내려오고 x의 m-1차 그리고 뒤에 뭐 더 붙어 있겠죠. 그죠? 이런 상태로 분자에 올려 놓을 거야. 그런데 또 무한대로 보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차수가 어때 지금? 똑같지? x의 m-1차하고 똑같으니까 그 극한값은 최고차항의 개수비에 따라 1분의 m인데 그게 a로 극한값이 존재한대. 이 말은 m과 a가 같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2번에서는요 m과 a가 같다. 이런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겠다. 3번으로 가볼게요. 이제 3번, 4번은 0으로 보내는 극한이란 말이야. 그런데 봐봐. 3번에서 이제 n이라는 자연수 거듭제곱이 등장하는데 분모에 x의 n제곱이 있고 분자는 똑같은 fx를 밀어 넣어요. 근데 그 극한값이 b래. 일단 b가 0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지. 자, 그럼 생각해봐. fx는 아까 x의 m제곱으로 시작하는 녀석이야. 예를 들어서 이거 3번 때문에 하는 건데 예시야. 이거는 x를 0으로 보내는데 분모에 x제곱이 있어요. 그런데 좀 더 크게 할까? x의 4제곱 있어요. 그런데 분자가 x의 5제곱 있으면 요거는 극한값이 있는 거지. 여기까지는 극한값이 있는 거지. 그런데 차수가 작은 게 들어가면 그러면 약분을 하더라도 분모에 0이 되는 x의 인수가 남아있으니까 얘는 0분의 상수꼴이 돼서 뭐가 돼? 이거는 발산이지. 이렇게 되면 발산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챙겨 놓을 거는 뭐냐면 0분의 0꼴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자의 지금 다항함수니까 분자의 차수가 제일 큰 데서부터 하나씩 차수가 내려갈 건데 무한정 내려갈 수 있냐라는 거야. 아니죠. 분모에 있는 n차보다는 작아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3번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fx의 최소 차수가 n이라는 얘기야. 괜찮니?
수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fx를 한번 적어보면 다음부터는 이제 식만 적어놓으면 되겠지. 아까 x의 m제곱을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쭉 이제 차수가 쭉 내려갈 건데 마지막이 x의 n차로 끝나야 된다는 얘기야. 요거보다 차수가 작은 항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그 극한값이 비례. 그럼 무슨 뜻일까? 분모 분자를 x의 n제곱으로 다 나누면 앞쪽에 있는 차수가 더 큰 애들은 어차피 x를 0으로 보내면 0으로 수렴하니까 다 날아가겠지. 그럼 남은 건 뭐겠어? 마지막에 있는 x의 n제곱의 개수가 남을 거니까 그게 뭐란 얘기야? b라는 얘기야. 요렇게 세팅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m 차수는 n 차수보다 작으면 안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m은 n이랑 같거나 그거보다 큰 차수가 되어야 해.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극한에서 얻어내는 걸 봅시다. 네 번째로 다시 돌아갈게요. f'x를 분모 x의 n-1제곱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f'x 위에 거 쳐다보고 지금 3번 조건까지 해서 미분해 볼게요. 그러면 mx의 n-1제곱 쭉 가서 마지막이 b 곱하기 n의 x의 n-1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극한에다가 올려볼게요. x를 0으로 보내고 분모는 x의 n-1제곱 x의 n-1제곱이고 분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bn x의 n-1제곱. 결론은 n-1차가 가장 작은 차수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방금 3번에서 했던 대로 아래 위로 약분을 다 하게 되면 어쨌든 x가 남은 항들은 다 0으로 갈 거니까 끝이 뭐예요? x의 n-1차의 개수인 bn으로 수렴한다. 그게 얼마다? 4번에서 9다라고 한 거예요. 자, 요렇게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기억. m은 n 이상이어야 한다. 맞네요, 그죠? 그래서 기억은 아까 3번에서 내용이 나온 거니까 맞다 이렇게 되겠고, 니은 a 곱하기 b가 9 이상이다 한데 니은 볼게요. a 곱하기 b가 9 이상인가요? 이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 기억에서 m 곱하기 n m은 n 이상이다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요거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A가 아까 M과 같다 그랬거든. 이렇게. 괜찮죠? 그러면 A 곱하기 B는 여기다가 뭘 하면 돼? 양변에 B를 곱하면 되지. 근데 B가 자연수라고 했나? 네, B 자연수. A 어디 갔니? 네, B가 자연수로 안 나왔어. 안 나왔네요, 그죠? 네. 잠깐만. 그러면 여기로 가면 되겠지. 여기가 우리 4번에서 얻어낸 게 B 곱하기 N이 9인데 N이 자연수잖아. 그럼 B는? 양수면서 자연수여야겠지. n이 자연수니까. 아닌가? 그냥 양수다. 이 정도만 되겠다. 미안. 양수다. 그러니까 지금 뭘 해보려고 하냐면 이 부등식에다가 양변에 b를 곱하고 싶은데 부등호 방향 때문에 했던 거예요. 그럼 양변에 b를 곱하면 b는 아까 4번에서 양수인 것까지는 알아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겠죠. 요렇게 되겠네, 그지? 그런데 마지막이 4번에서 bn 곱한 게 얼마라고 했니? 9라고 했잖아. 그래서 ab 곱한 게 9 이상이 맞다. 이렇게 확인한 겁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디귿 가볼게요. 디귿은 fx가 3차 함수면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무슨 뜻이야? m이 3이면 이라는 의미죠. 괜찮나요? 그럼 m이 3이면 a도 3인 거지. 네, 이렇게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결론이 am 곱한 게 bn인가요? 너무 쉽다, 그지? 우리 4번에서 bn 곱한 건 9라고 했는데 m이 3이면 a도 3인 거니까 이거 곱하면 9 확인되네요. 그래서 맞다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99번으로 가볼게요. 채연이 풀었던 거랑 비교하면서 봐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a는 2가 아니고 6이 아닌데 이렇게 가조건 FA와 F2와 F6이 다 같더래. 근데 얼마로 같은지는 모르잖아, 그치? 이게 많이 보던 유형이긴 한데 이 녀석이 만약에 K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가조건 fx는 k라고 뒀을 때 이 등호가 만족하는 x해는 a랑 2랑 6인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 a는 2, 6 전부 아니라 그랬으니까 서로 다른 세 근을 갖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fx는 k인데 문제가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라고 그랬거든. 근데 3차함수 개형을 잠깐 생각해보면 요렇게 생긴 개형 아니면 요렇게 생긴 거지. 그런데 여기다가 우변에 있는 k라는 상수함수를 그을 거거든. 그런데 근이 몇 개여야 돼? 3개여야면 세 군데서 만나야 돼. 그러면 오른쪽 그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겨야 하고 여기서 k라는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그때 만나는 교점이 3개가 있고 여기가 a, 2, 6인데 사실 a가 얼마인지 몰라. 그냥 배치만 해놓을게요. 크기 관계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a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가 2가 될 거고 여기가 6이 될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지. fx는 k를 이항해서 빼기 k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는 0을 만족시키는 해가 a, 2, 6이었으니까 인수분해로 써줄 수 있겠죠. 그리고 f의 최고차의 개수가 1인데 k는 어차피 상수니까 얘의 최고차항은 결국은 x세제곱 개수가 1인 녀석이야. 맞지? 그래서 인수분해를 쓰면 x-a, x-2, x-6 이렇게 써줄 수 있겠다. 자, 요 상태예요. 그러면 a도 찾아야 되고 k도 찾으면 좋겠는데 문제의 힌트가 f'는 마이너스 4래. 미분해야겠죠. 그죠? 요 상태에서 미분하면 되겠다. 괜찮니? 양변 미분. 그러면 f'x, k는 미분하면 날아가니까 버리고 그 다음 우변은 곱미분하면 되겠다. 그죠? 하나씩 미분해서 덧셈으로 맨 앞에 거 미분하면 x-2, x-6 더하기 두 번째 거 미분하면 x-a, x-6 마지막 미분하면 x-a, x-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 조건이 여기에다가 뭘 넣어요? 2를 넣겠다는 얘기지. 와, 곱미분하기를 너무 잘했다. 2를 넣으면 x-2를 인수로 가지는 데는 다 빵이 될 거니까 남은 부분 두 번째 거네요. 거기다가 2를 넣은 거랑 같아요. 그러면 2 빼기 a에다가 뒤에 마이너스 4니까 마4 2 빼기 a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그게 얼마래? 마이너스 4래. 나조건에서. 그렇다면 얘가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되지. 그렇다면 a는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네. a 찾았다. 맞습니까? 그래서 a 자리에 1로 갈아 끼울게요. 그래서 여기가 x-1이라는 녀석이었어. 그래서 마지막 f'(a) 구하라고 했는데 방금 a가 1이었거든. 결론은 f'1 구하세요가 되겠네. 1 밀어 넣읍시다인데 도함수에다가 넣는 거니까 자, f'a는 결국은 누가 날라가? 얘가 날라가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1을 넣은 거랑 같다. 1 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얼마? 5 그렇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10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 베타가 4차 방정식의 근이다. 자, 4차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4차 함수도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기억. F'알파가 0이면입니다. 잘 봐봐. 4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였으니까 F알파를 넣으면 0이 되는 거고 F베타를 넣으면 0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억에서 가정하기를 F'알파가 0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미 위쪽에 있는 얘네들은 전부 성립하고 추가적으로 요거잖아. 뭘 할 수 있니? F알파가 0이고 F'알파도 0이면 fx는 누구를 인수로 가지나요? 일단 x 빼기 알파 1차 인수로 갔겠지. 이것 때문에 x 빼기 베타도 인수로 갔겠지. 이것 때문에 요걸 보면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돼. 요거 괜찮니? 그래서 앞으로 요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던 인수 정리해서 보는 거고 미분해서 넣었는데 똑같은 값을 넣었는데 0이다라는 거는 그러면 얘는
2차를 인수로 갖는다까지 정리해 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fx를 써보면 얘는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따로 없죠? 없죠? 그냥 a라고 쓰겠습니다. a 꺼내놓고 x 빼기 알파를 제곱 인수로 가지는 거고 x 빼기 베타 1차 인수를 가지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몇 차가 돼요? 3차지. 그러면 남은 건 뭔지 모르겠지만 x 빼기 감마 정도로 1차식이 존재하겠죠. 괜찮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기억. fx는 x-알파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지는 게 맞죠? 왜? 방금 해석했듯이 x-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니까 나누면 정확히 나눠 떨어진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식으로 증명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f'알파가 0이면 왜 x-알파 제곱을 인수로 갔는지. 자,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가볼게요. 니은은 가정 부분 다시 볼까요? f'알파 곱하기 f'베타가 0이면 fx는 0은 허근을 갖지 않는다인데 f'알파가 0, f'베타가 0이면이니까 자, 제일 먼저 전제로 가서 fx를 다시 세팅해보면 x-알파와 x-베타는 두 개 인수를 가져야 되죠. 그리고 4차니까 뒤에 뭐가 곱해져 있는지 모르니까 gx라고 퉁 쳐볼게요. 그러면 뒤에 곱해진 gx는 뭐야? x에 대한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이 정도로 보고 자, 좀 편의상 베타가 더 큰 근이라고 해볼게요.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니은의 가정 부분을 이제 밀어넣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도함수를 구해놔야겠죠. 그죠? f'알파, f'베타 곱해서 0이다. 요거를 써보려고. 자, 그래서 f'x부터 찾아 놓읍시다. 곱미분 전개 x 빼기 베타의 gx 더하기 x 빼기 알파의 gx 더하기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의 g 프라임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f 프라임 알파부터 넣으면 x 빼기 알파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 다 날라가고 맨 첫째 줄이네요. 알파 빼기 베타의 g 알파 이렇게 될 거고요. f 프라임 베타를 집어넣으면 x 빼기 베타를 가지고 있는 데는 다 날라가고 두 번째 줄만 남겠다. 베타 빼기 알파의 g 베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는 얘네 둘을 곱한 게 0이다 그랬잖아, 그치? 맞나요? 니은 곱한 게 0이다.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한 게 0이다. 이 뭐지? 는 곱한 걸 쓸게요. 는 알파 빼기 베타와 베타 빼기 알파가 있는데 순서만 바꾸면 마이너스 하나 묶어내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하나 묶어내고요. 그럼 위에서 묶어냈다 그러면 베타 빼기 알파가 제곱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g 알파, 그 다음에 g 베타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게 얼마래? 는 0이래. 되겠죠? 자, 그렇다면 베타 알파는 서로 다른 두 근이었으니까 요 놈은 0이 될 수 없죠. 그럼 뭐야? g 알파가 0이거나 또는 g 베타가 0이어야 해. 둘 중에 하나는 0이란 얘기야. 와, 그럼 뭐야? 봐봐, 원래 fx는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고 있었거든. 그런데 g에다가 또 알파 넣으면 0이래. 그러면 gx도 x 빼기 알파를 근으로 갖는다는 얘기죠. 괜찮니?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요걸 가지고 먼저 해볼게요. 그리고 g 베타는 논리가 똑같이 흘러갈 거니까 g 알파가 0이라 하면 fx는 x-알파와 x-베타를 들고 있는데 g 알파도 0이었으니까 gx를 또 끊어서 쓰면 x-알파와 뒤에 뭔가 모르겠지만 x-감마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는 0을 만족하는 근이라고 했을 때
알파 실근이지. 베타 실근이지. 남아있는 요 녀석 허근일 수 있니? 감마가 허근일 수 있니? 안 되죠. 왜냐하면 감마가 허근이면 혈내근을 들고 있어야 되거든. 돼 안 돼? 이미 실근이 중근 하나 알파랑 베타 실근 하나 이렇게 이미 세 개가 확보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알파는 허근일 수가 없죠. No 이렇게 되겠네요. 결론 G 알파가 0이면 X 빼기 알파 즉 알파라는 근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나머지 근은 실근이어야 돼. 그럼 니은이 뭐래? fx는 0은 허근을 갖지 않는다?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G 베타가 0이다 라고 하면 fx는 x 빼기 베타 제곱으로 인수로 가지니까 마찬가지겠다 그지? 마찬가지 논리로 x 빼기 감마라는 나머지 인수가 있는데 그게 실근일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래서 허근은 없다가 맞겠죠. 그 다음에 디귿으로 가볼게요. 위에서 니은에서 했던 것에서 f' 알파 곱하기 f' 베타가 0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곱한 것이 0보다 크다로 한번 가볼게요. 마이너스 묶어내고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에 g 알파, g 베타 한 개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줬어요.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 요만큼 베타 빼기 알파는 0이 아닌 숫자니까 제곱하면 양수니까 요만큼 마이너스까지 하면 음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양변을 모조리 나누면 음수가 되겠다. 즉 디귿의 전제 조건은 g 알파 곱하기 g 베타가 음수다라면 이렇게 전제를 한 겁니다. 가정했어요. 얘가 무슨 뜻이야? 0보다 작다니까 둘의 부호가 다르다. 그렇지. 요 놈과 요 놈의 부호가 다르다야. 그런데 애초에 gx라는 함수는 몇 차 함수였어요? 몇 차식이었니? 2차식이었지. 그러면 fx를 4차 함수라고 한다 그러면 gx는 2차 함수겠죠. 2차 함수는 다항함수로서 연속함수입니다. 맞죠? 이 얘기를 왜 할까? 알파의 함수값과 베타의 함수값이 부호가 다르다면 연속함수를 그 사이에 그린다면 여기가 x축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g 알파의 값이 만약에 음수라고 한다면 g 베타의 값은 양수겠죠. 얘네가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은 x축을 지나가야 돼. 이게 무슨 정리야? 사이값 정리지. 그래서 x축과 만나는 곳이 한 군데가 분명히 존재해요. 최소한 한 군데서 만나야 돼. 그래서 거기를 감마라고 해보자. 그러면 g 알파 곱하기 g 베타가 0보다 작다라는 저 의미는 결국은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g에다가 감마를 넣으면 0이 되는 곳이 알파 베타 사이에 적어도 한 군데 존재한다. 그 감마라는 게 적어도 한 개는 존재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얘는 알파 베타와 다른 또 다른 근이죠. 이해되니? 그러면 니은과 마찬가지로 fx는 x-알파, x-베타에다가 방금 구해놨던 gx에 넣었던 감마 때문에 x-감마도 인수로 가져야 돼요. 그러면 남은 건 1차식이지. 요거도 결국은 허근일 수 있니? 없어요. 그래서 니은 보면은 디귿 보면은 fx는 0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 인데 괜찮나요? 서로 다른 세 개야. 마지막 거는 서로 다른 내실근이면 감마가 중근일 수 있나요? 우리 근을 구해본다고 생각해봐. 여기가 결국은 gx의 2차 함수지, 그치? 2차 함수에서 는 0을 찾는 게 하나가 감마가 나온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중근이 나올 수가 그래프 그려볼 수 있니? 중근을 나오게 할 수 있니? 하나, 둘, 셋. 잠깐만. 나올 수가 있는데? 서로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 알파 베타와 사이에 알파, 베타 부가 같아야 되잖아. 부가 같아야? 그러면 감마가 중근이 나올 수 있지. 감마라는 중근이 나올 수 있는지 요것만 지금 체크해 보면 되거든. 감마라는 중근이 나올 수 있나요? 사차 함수인데 지금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야. 여기가 지금 사이에 감마가 있는 거지. 그러면 4차 함수가 알파, 감마, 베타를 지나가면서 중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돼야 되나? 맞지? 또는 이렇게 돼야 되네. 그런데 이건 안 되죠. 왜? 알파 프라임, F 프라임 알파와 F 프라임 베타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얘네 둘의 부호는 같다는 얘기거든. 여기 디귿의 가정 부분이 이게 무슨 뜻이죠? 접선의 기울기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방금 중근을 가져요라고 한다 그러면 사이에 이제 감마가 껴있는 상태니까 접하거나 또는 접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때 알파에서의 접선, 베타에서의 접선 이렇게 되죠. 그럼 부호가 다르잖아. 그럼 가정 부분이 성립하지 않죠. 괜찮나요? 그러면 4차 함수를 그리는데 뭐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라면 이런 형태를 그려야 되는 거네. 그러면 뭐 이렇게 그리면 감소니까 음수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니? 선생님 근데 그 감마가 저기 중근이라는 건 2차 함수에서도 중근이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저런 x축에서 이렇게 감수했다 마이너스에다가 증가하는 쪽 모양이 이걸 얘기하면 감소 증가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니? 도함수 이건 도함수인가? 도함수가 아니잖아. 얘는 그냥 함수 값이잖아. 저 2차 함수 아니에요? gx는 2차 함수. 2차 함수가 중근. 2차 함수가 중근이면 요렇게 되는 거네. 그게 더 좋겠다. 맞지? 2차 함수가 중근이면 요렇게 생기고 또는 요렇게 생길 거니까 알파의 함수값, 베타의 함수값이 부호가 서로 같네요. 그죠? 그럼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이쁘겠다. 요렇게 하면 역시 부호가 같으니까 전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요.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중근은 없으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는 거라서 내실근이 되겠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01번으로 가봅시다. 자, 요것도 이제 0분의 0골의 극한값 활용하는 부분이라 두 가지를 합니다.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으로 가요. 그 다음에 4분의 1이라는 극한값을 활용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F1은 0이다. 자, F1은 0이다부터 뭘 할 수 있어요? X-1을 인수로 갖는다. 그 다음에 극한값을 보면 두 가지를 하는데 X를 2로 보내면 뭐 다른 건 모르겠고 분모에 있는 X-2 때문에 분모가 0으로 가는 거니까 분자 fx도 0으로 가야 해요. 즉 f2가 0이다를 알 수 있지. 그지? 그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한다 그러면 fx는 x-1과 x-1을 인수로 가져야 해요. 그리고 문제가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1차만 하나만 더 있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x 빼기 k 정도로 두고 시작하면 되겠다. 괜찮나요? 그 다음에 극한에다가 밀어 올려서 극한값이 4분의 1이다를 또 이용해보자. x는 2로 보낼게요. 그러면 분자는 fx니까 그대로 쓸게요. x-1, x-2, x-k 이렇게 될 거고 분모는 x-2에다가 f'x 전체 제곱인데 일단 요거는 그대로 f'x로 써놓을게요. 그거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 분자에 x-1을 날리고 극한을 보내보자. 보내보면
분모는 F'2 전체 제곱에다가 분자는 2로 보내면 1 생략 2 빼기 K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다? 4분의 1이다 라고 한 거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뭐가 궁금해요? F'2가 궁금한 거잖아, 그지? 따라서 위에 있는 fx를 미분해서 2를 집어넣어 보도록 합시다. f'x 곱미분, 맨 앞에 거 미분하면 두 번째, 세 번째 거 더하기, 두 번째 거 미분하면 맨 앞에 거, 세 번째 거, 마지막 미분하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f'2, 2를 집어넣으면 x-2를 인수로 가는 것이 다 날라가겠다, 그쵸? 그래서 쭉쭉 날리고 두 번째 줄에 2를 넣으면 2 빼기 k 이렇게 되겠네요. 와, 그러면 f'2 자리에 넣으면 식은 2 빼기 k 전체 제곱분의 2 빼기 k 이 녀석이 4분의 1이야 이렇게 되겠네요. 되겠죠? 자, 문제로 돌아가서 K는 2일 수 있나요? K가 2가 되면 분모가 0이 되지. 약분이 가능하지도 않지만 K가 2면 0이니까 0으로 나누는 게 안 되지만 하나씩 없앤다 하더라도 분모가 0이 되지. 그러면 4분의 1이 될 수가 없는 거네요. 그죠? 네, 그래서 안 된다. K는 2가 될 수 없어요. 분모가 0이 되는 구조라서. 그렇다면 이제 2차 방정식 풀어보자. 2-K 제곱은 이니까 전개할게요. K제곱 빼기 4K 플러스 4는 8 빼기 4K가 되겠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4K 날리고 K제곱은 4가 되겠고요. 이걸 만족하는 K는 2는 아니었으니까 마이너스 2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끝이야. 그래서 K 값을 구했으니까 위로 올라가 보면 K가 마이너스 2면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 거다. 그쵸? 그래서 x-1, x-2, x 플러스 2 이렇게가 fx 결정됐다. 그래서 3 넣으세요. 어렵지 않죠? 됐니? 애매한 부분 있어? 없어? 이거는 잘 풀었을 것 같은데 좀 어려웠나 본다. 자, 10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최고 차이 계수가 2인 2차 함수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가조건 F알파와 G알파는 같고 F'알파와 G'알파도 같은데 그때는 마이너스 16이라고 줬습니다. 그런 알파가 있대요. 나조건 F'베타와 G'베타도 같은데 또 16이래. 뭔가 fx와 gx의 연결고리가 있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구조를 잠깐만 볼게요. 이 녀석은 F알파 빼기 G알파를 하면 0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녀석도 마이너스 16이라는 건 조금 뒤에 이용하고 F'알파와 G'알파가 같다로부터 F'알파 빼기 G'알파가 0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나조건까지 또 가볼게요. 얘도 16이라는 건 정보는 나중에 이용하고 F'베타와 G'베타가 같다고 하면 좌변으로 향했을 때 F'베타 빼기 G'베타가 0이야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와, 그럼 전체 구조가 F 빼기 G 구조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모양을 잡아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hx라는 함수를 도입해서 이 녀석을 fx 빼기 gx로 보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위의 단서에 따라 h에 알파를 넣으면 f알파 빼기 g알파가 0이다 이렇게 된 거죠. 나조건에 따라 베타를 넣어도 아니네, 나조건이 아니네, 미안. 미분을 해야겠죠. 먼저 양변 미분하면 밑에다 쓸게요. h'x는 f'x 빼기 g'x가 되고 가조건에 미분한 것에 알파를 넣은 게 f'알파 빼기 g'알파니까 위에서 얼마? 0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나조건에도 마찬가지 미분한 것에 베타를 집어넣으면 f'베타 빼기 g'베타는 0 이렇게 조건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이렇게
h라는 함수에 알파를 넣었더니 0이고 미분한 것에 알파를 넣었더니 0이다.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hx가 x 빼기 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돼. 이거 체크하면 되겠죠. 괜찮지?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hx는 x-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요. 벌써 2차를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fx가 3차, gx가 2차였거든? 그러면 hx를 우리가 어떻게 정했냐면 f 빼기 g로 정했으니까 차수를 누굴 따라가요? f를 따라가겠죠.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도 f를 따라가겠죠.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입니다. 벌써 2차를 마련해 놨고 1차 인수를 더 적어 줄 건데 3차의 개수가 1이니까 x로 시작하고 나머지 근은 몰라 k 정도로 잡아줄게요. 다시 적어보면 이 녀석이 fx 빼기 gx인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자. 됐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단서가 뭡니까? 도함수에 알파를 넣은 건 0이다. 아까 써먹었고요. 그 다음에 베타를 넣은 것도 0이다. 요거를 이제 써먹어 봐야겠지. 그지? 그래서 이 상태로 미분 한번 해봅시다. h'x 곱미분으로 바로 갈게요. 앞에 거 미분하면 2배 내려오고 x 빼기 알파, 뒤에 거 그대로 x 빼기 k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x 빼기 알파의 제곱 이렇게 남겠죠. 괜찮나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 도함수와 관련된 녀석들 중에 얘네 둘이 있었죠. h 프라임 알파도 0이고 h 프라임 베타도 0이면 생각해봐. 아까 h는 f를 따라간다 그랬는데 f가 3차거든.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3이란 말이야. 1이란 말이야. 그거를 미분하면 몇 차가 돼? 3차 미분하면 2차가 되고 x 세제곱으로 시작했으니까 미분하면 3이 앞으로 떨어지겠지. 그러면 h 프라임 x라는 거는 우리 방금 구했지만 저 두 녀석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구해본다 그러면 h 프라임 x는 2차 함수로서 최고차의 개수가 3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알파 넣으면 0이고 베타 넣으면 0이니까 3배의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구조로 생성이 돼야 돼. 괜찮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은 모양이어야 돼. 자, 그러면 위에서 구해놓은 h 프라임 x를 밑에 식과 비교하기 위해서 모양을 잡아봅시다. x 빼기 알파를 공통인수로 묶어내면 맨 앞은 2x-2k 전개할게요. 그리고 x-알파 이렇게 더 붙어있는 거지. 그래서 x 빼기 알파는 동일하니까 이 녀석을 정리하면 3x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누구랑 같아야 돼? x 빼기 알파 모양은 같게 만들었으니까 3배의 x 빼기 베타랑 같은 모양이어야 돼야지. 그래서 요거 전개를 하면 3x 마이너스 3베타니까 빨간색 길이 같아야 해. 그래서 마이너스 3베타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알파 이런 구조가 되겠다. 괜찮죠? 자, 그러면 알파 베타는 문제에서 주어진 거고 우리가 임의로 넣었던 거는 k 값이었습니다. 우리 아까 인수에서 나머지 근 k라고 가정했던 거 요거 없애주면 되겠죠. 따라서 2k는 3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k 대신에 2분의 3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갈아 끼워줄 수 있겠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제 hx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hx는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x 마이너스 k였는데 여기를 x 마이너스 k 대신에 관계식 2분의 3베타 빼기 알파로 이렇게 밀어넣고 시작하자. 됐죠? 자, 요게 다시 한번 적어보면 fx 빼기 gx가 정리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였어요. 오케이. 자, 문제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제 남은 단서들이 뭐냐면 첫 번째 있던 요 녀석 맞죠?
미분 계수가 마이너스 16이다. 또 요 녀석 미분 계수가 16이다. 요걸 활용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뭘 하래요? 베타 플러스 1 G 베타 플러스 1 빼기 F 베타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을 넣으래요.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도함수를 구해서 활용하기가 쉬운 게 3차보다는 2차겠지, 그지? 그런데 보니까 gx예요. 최고 차항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입니다. 아, 그러면 요거 미분하면 1차가 되겠다. 그러면 조금 전에 g 프라임 베타, g 프라임 알파 값들이 있었잖아. 걔네들을 활용해 볼 수 있겠네. 세팅을 이렇게 하죠. gx를 2차인데 최고 차항의 개수가 2였으니까 2x 제곱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고요. 1차 상수 모르니까 ax 더하기 b 정도로 세팅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의 도함수를 구해서 알파 베타를 밀어 넣을 거예요. 미분 4x 더하기 a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대로 적용. G'의 알파를 집어넣으면 4알파 더하기 a가 되고 문제에서 이게 16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맞나요? 맞네. 아니다. 마이너스 16이네요. 쏘리.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G'의 베타를 집어넣어요. 이게 16이었다. 그죠? 그래서 4베타 더하기 a가 16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지? 자, 그러면 a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봅시다. 어떻게 되나요? a를 없애는 방향으로 하면 뒤에서 앞으로 빼면 되겠지.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뒤로 빼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앞에서 뒤로 빼볼까요? 뒤에서 앞으로 빼는 게 이제 양수 16 빼기 16이니까 양수로 만드는 게 조금 더 편하겠다. 뒤에서 앞으로 빼면 4배의 베타 빼기 알파는 32 이렇게 되겠죠. 아,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는 8이야. 베타는 알파 더하기 8이야. 이런 관계식 하나 찾아냈다. 체크. 괜찮죠? 자, 그러면 문제로 이제 가보자. 문제에서는 G 베타 플러스 1 빼기 GF 베타 플러스 1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거지. 아까 F 빼기 G를 H라고 뒀어요. 근데 얘는 순서가 바뀌어져 있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H에 베타 플러스 1 넣은 거랑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hx식을 또 쳐다보는 겁니다. hx x자리에 베타 플러스 1을 넣으세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는 나중에 달아주는 걸로 하고 x자리에 베타 플러스 1 밀어 넣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덩어리는 x 빼기 알파의 제곱이었는데 x자리에 베타 더하기 1을 넣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제곱 들어갈 거고 곱하기 두 번째 덩어리는 x자리에 베타 더하기 1 넣고요. 빼기 뒤에 조금 복잡하지만 2분의 3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알파 베타 관계식이 뭐밖에 없어. 베타 빼기 알파가 8이다. 요거밖에 없잖아. 그지? 요거 적용할 수 있는지 쳐다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베타 빼기 알파에 더하기 1을 한 거니까 9가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9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은 놔두고요. 빼기로 통분을 2에다가 한다면 조금 어렵나? 자, 바꿀게요. 순서 2로 통분을 할게요. 그러면 2분의 2베타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를 다 적용하면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1 더하기 통분 2분의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마이너스 묶어내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알파 베타를 각각 못 찾아도 베타 빼기 알파를 이용하면 다 값들이 나올 수 있구나. 베타 빼기 알파는 8이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8 나누기 2는 마이너스 4 더하기 1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됐다, 그치? 자, 그래서 돌아가서 그럼 결론은 9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괜찮지? 그럼 정답은 뭐라고 해야 돼?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를 적용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니까 81 곱하기 3 이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네. 233. 괜찮죠? 여기까지가